여기 진천 꽃이 피는 마을에서 근무한 이제 3년. 이제 내일모레면 이제 12월이 지나면 이제 4년차로 접어드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는 최용선 관리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마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마을은 이제 꽃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꽃 작업하시는 화훼단지가 좀 많이 줄었는데 왜 꽃이 피는 마을이었냐면 그 주변에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화훼단지가 많아서 월평 화훼단지, 대동 화훼단지 그쪽하고도 이제 연결해서 자매결혼 맺고 또 이제 수출하고 장미, 국화, 프리지아 이런 쪽으로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농가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대신에 농가들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러실 거예요. 농가들마다 특작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특작물로 인해서 또 체험객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그 체험도 하시고 그렇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천 쌀로도 유명하지만 오이, 수박, 또 미니 단호박, 단호박 이런 쪽으로 많이 하세요 작업들을. 그래서 농가에 저희가 상품 등록도 그런 쪽으로 오이라든가 방울토마토 나올 차례는 방울토마토,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깨지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손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박은 안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제가 상품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축사가 또 많이 있어서 오시면 꽃이 피는 마을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라고 하는데 또 축사가 오리 축사도 있고 물론 저희도 오리 축사를 하고 있지만 오리 축사 또 돼지 축사, 소 축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합을 하고 있는데 주변이 완전 깡 시골도 아니고 명심체험마을 아마 들어가 보신 분들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명심체험마을은 안으로 쫙 들어가는 시골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면인데 2월 면 그 소지지에서 한 10분 거리. 그래서 누군가 예전에 한번 김용환 팀장님, 체험팀장이 계실 때 그분이 저희 마을에 방문을 하셨어요. 여기는 절대 체험을 하지 마십시오. 자원이 없습니다. 체험은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만 하십시오 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체험을 하려도 체험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순수 온라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온라인만 하는데 상품이라는 게 계절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이가 이때 막 나오다가 오이 안 나오면 오이 또 품절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건이 나올까 또 막 농가 다니면서 또 찾아요. 또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한테 지금 어느 쪽에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또 그 집 농가 가가지고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또 방울토마토 또 막 올려요. 그랬다 방울토마토 안 나가고 또 안 나오고 단가가 또 많이 세잖아요. 경매가가 너무 세면 저희가 솔직히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면 또 품절을 시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있어요. 매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마을은 그렇게 작게 온라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관리자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프로그램 관리자가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앉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조회수도 점수에 평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하루에 게시글당 50회 이상은 해야지만이 평가에서 반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조회수 다 올리기도 바빴고 또 게시판 글도 올려야 됐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도대체 물건 컨텐츠 작업하고 뭐하고 이런 걸 도대체 언제 다 할까. 1년 동안은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타지 사람이니까 또 마을 사람들하고 또 친해져야 되고 또 노인정에 가서 어른들하고도 좀 친해져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정말 힘들고 또 바쁘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거는
관리자는 CEO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무슨 CEO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CEO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을을 운영하고 그 마을의 모든 기획하고 상품 가져오는 거, 또 상품을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 모든 일괄적인 전체적인 일을 누가 합니까? 여기 계신 관리자 선생님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 마을에 그렇게 해서 소득 창출을 해보자. 그런 일도 하고, 또 교육생이 오면은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어느 누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분야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업무 인수인계 받은 그대로 하면서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 마을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여기 계신 관리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CEO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 일을 하실 때 혼자 물론 계획도 하지만 그 계획이 위원장님이라든가 또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맞아야지 또 그게 통과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우리 관리자님들이 다 하실 일이시고, 그 다음에 상품을 가져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은 상품을 일단 오이든 방울토마토든 어떤 상품이든 경매가가 있잖아요. 그 경매가를 저희는 가져와요. 그러니까 경매가가 많이 높은 날은 그쪽에서 얘기를 해. 이번에 오이가 좀 많이 비싸. 경매가가 좀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좀 낮을 때, 좀 중간쯤일 때 내가 줄게 라고 연락을 해요.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알았어 언니, 알았어 형님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연락을 받고 그때서 이제 올려요. 그렇게 하면 마을에 단가에 있어서 다른 마을과 다른 뭐 G마켓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이런 데하고 했을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맞든가 아니면 조금 낮든가 이래야지 정보화 마을 상품이 그래도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일단 마을에서 왜 콩 같은 거, 서리태 같은 거 작업을 하시잖아요. 특장을 하시는 분과도 가져오지만 마을의 할머니들이 텃밭에다 조금씩 짓는 콩이라든가 참깨, 들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농사 지신 것 중에 뭐 있어요? 라고 여쭤봐요. 아, 뭐 있어? 할머니 나한테 얼마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얼마에 줄게. 근데 할머니 저는 시장에 가지고 가셔서 파시는 가격, 소비자가 사가는 가격은 안 돼. 그러면 또 그거에 수능을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또 손질을 해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생전 안 해본 퀴즈를 다 했습니다. 들깨 한 가마니를 퀴즈를 다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참깨 한 가마니를 사가지고 일일이 벌레 고르고 손질하고 냉동실에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다시 말림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한 가마니가 순식간에 팔리고 나중에는 수매를 못해서 없어서 품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노력하니까 마을의 매출이 그러니까 점점 온라인만 가지고 정보화 마을에만 올려서 온라인만 가지고 작년 같은 건 4천을 넘겼어요. 4천만 원을.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현재까지 3천만 원 좀 넘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퀴즈하고 막 박스 포장하고 이러는 거를 보신 어르신들이 늘 제가 바쁜 줄 아세요. 왜 어르신들이 와서 아유 혼자 심심하지. 저 처음에 1년 동안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유 혼자 심심하지. 앉아서 뭐해? 심심하겠다. 춥지. 이런 말씀. 여러분들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셨죠? 근데 저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쏙 들어가고 저한테 이제 오셔서 부탁을 하려면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뒤에서 곶감 하나라도 갖다 주시고 홍시라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되게 미안한 마음.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 뿐이 아니고
마을에 저희 마을은 40대에서 50대, 60대까지 이렇게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60대 이상, 왜 노인정에 등록할 수 있는 65세 이상이죠? 그 부류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부류도 그렇고 이 젊은 부류도 저희한테 올 때는 다 미안해 하시고 또 복사하게 되면 복사 용지라도 다 들고 오세요. 직접. 그래서 저희가 복사 다 해주고 연말 되면 이모임 저모임 것들 다 연말 계산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마을 일에 제가 뭐라도 좀 주십시오, 뭐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흔쾌히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CEO가 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냥 나는 월급만 받고 군에서 주는 월급만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나 게시판 글이나 올릴래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마을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찾아다녀야 되는 게 관리자 일이더라고요. 앉아서 컴퓨터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어쨌든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 일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찾아다니고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 어르신들도 마을 주민들도 동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밖에서 막 퀴즈를 하고 막 이러면 위안해가지고 와서 같이 도와주세요. 같이 퀴즈도 해주고 같이 담아주시고 같이 말려주시고 그런 일들을 같이 와서 그냥 마을 회관에 오셨다가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오늘도 바쁘네 그러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사업 보조 정보 활성화 보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800씩 나오는 거. 저희는 또 그걸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약타기가 그 전에 하나가 있었는데 한 대를 더 들여놓으면서 창고 하나를 지었어요. 근데 약타기 건강원에 가시면 호박 하나 내리자고 건강원 가시면 아마 5만 원씩 주셔야 될 거예요. 재료 다 갖다 드리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식성대로 속지 않고 나오는 양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탕기 2대가 돌아가는데 제가 2011년에 처음 입사했을 때 80회 이상을 했어요. 80회. 마을 주민들이 80회 이상이면 그때는 저희가 2만 원씩 했거든요. 80회씩 2만 원이면 꽤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50회 이상 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60회 이상 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저 2탕 내리고 2탕 또 앉혀놓고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거는 일단 온라인은 아니지만 오프라인 매출로 해서 마을에 그대로 순이익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젊은 분들은 본인들이 청소 다 하고 다 안 쳐요. 근데 할머니들은 뜨거운 거라 위험해서 제가 해드려요. 도와드려요. 근데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이거는 할머니가 직접 내리고 직접 앉혀서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 건데 어르신이 위험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다. 다른 데 가서 제가 다 해주더라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원칙은 본인이 하는 거로 저희는 기계 대여만 해주고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 그런 것만 대납해주는 거로 원칙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 그 무거운 휠체어에다 끌고 가지고 오셔서 다 앉히시고 다 내려가세요. 홍삼 방울토마토도 내리시더라고요. 방울토마토 농가들 같은 경우는 방울토마토 출하하고 나면 터져가지고 상품 가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앉히세요. 지금 그 방울토마토 내일 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 활성화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마을들은 왜 돈이 없어서 운영비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마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런 부분이 그 운영 활성화 보조금 나오는 거를 활용을 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저희한테 도움이 됐고 또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들도 정보화 마을 솔직히 몰라요. 정보화 마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피부적으로 본인들한테 와닿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에 와닿으니까 아무런 말씀을 못 하세요. 잘한다 못한다도 못하시고 또 불만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전혀 표출을 안 하시고 도와주셔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마을이 또 마을 기업으로 또 선정이 돼서 옆에 마을 기업을 또 하나 해놨어요. 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이제 다 끝나서 사업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이런 거를 직접 거기서 빻으세요. 그러니까 무겁게 머리에다 이고 시내버스 타고 여기까지 나오시지 않아도 마을에만 오면 건강을 안 가도 약을 내릴 수 있고 고춧가루 빻을 수 있고 기름 짤 수 있고 자 어머님들 농사 져가지고 다 도시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기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시내까지 안 나오셔도 그 마을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 택배도 제가 다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내면 5,000원이에요. 택배비가 한 건당. 그리고 좀 작은 거는 4,000원이에요. 근데 저희 정보화 마을에 와서 물건을 보내게 되면 3,500원이면 끝나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많게는 1,500원, 적게는 500원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무거워도 다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제가 차로 가지러 가요. 그렇게 해서 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쌀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매일 쌀 주문 때문에 정미소를 가요. 그러면 쌀도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나 쌀 좀 갖다 줘. 쌀값 얼마야? 그러면은 제가 정미소에서 가져오는 가격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붙여요. 그러면 그건 오프라인으로 사무실에 1,000원이든 2,000원 이득이 남는 거예요. 대신에 할머니들은 안 가셔도 제가 직접 댁에까지 배송을 해드리니까 정미소까지 가서 배송을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은 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져오면 또 그거를 서울이나 어디 지방에 있는 도예지에 나가 계신 자녀분들한테 또 택배를 보내줘요. 그런 일들을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관리자가. 그러니까 관리자와 마을 주민이 하나가 되고 관리자가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또 모든 뭐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대파 작업하고 있거든요. 대파가 이번에 워낙에 많아서 홍수랍니다. 그래서 대파 작업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일하러 가신 분들이 또 이만큼씩 가져와서 저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4인 가족에서 대파 이만큼 가져오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오이 나올 때는 또 오이를 막 갖다 주세요. 파치고 뭐고 막 갖다 주면 저는 그거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많이 안 사도 주민들이 이렇게 갖다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또 아무리 제가 그렇게 도움을 줘서 받는다 하더라도 받으면 또 죄송해요. 그러면 음료수라도 하나 갖다 주고 또 농가에 가요. 그렇게 하나씩 갖다 드리고 뭐 고기 같은 거 조금 저렴한 거 있으면 또 그런 거 갖다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또 다시 저한테 김치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 없이 또 저를 내친다는 말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리자는 CEO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또 관리자는 상담사라고 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그 농촌의 그 특성이 말이 참 빨라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 가면은 금방 이상한 말로 퍼져요. 소문도 빠르고요. 그리고 사람 뭐라고 해야죠? 나쁜 말로 또 이간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열심히 막 몸으로 부딪혀서 일을 하면서 소득 창출했던 분들이라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은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노는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또 당신들이 뭘 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안 받아들여주면 되게 서운해하시고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하셔요. 그러면서 또 흙을 밟고 흙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런 분들이라 또 뚝심이 있어요. 그리고 고집들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이거야 하면 절대 끝까지 그거지 옆에 사람은 잘 안 들으셔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선생님들이 같이 뭔가를 해 나가야 돼요. 같이. 아유, 시골 사람들이라고. 아유, 당신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서.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절대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그분들한테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냥 빈말해도 그렇게 해드리면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면 절대 가가지고 이렇더라. 아유, 쟤는 맨날 이런데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그분들이 필요해가지고 왜 개인 집에는 팩스라든가 이너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센터에는 팩스가 다 있죠. 민원 24시 업무도 우리 관리자 선생님들이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세요? 민원 24시도 프로그램상에 있어서 아마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뽑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거는 그분들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오면 저도 도와는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돌아가는 얘기를 같이 해서 좀 더 친화력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거기 마을에서 일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아유, 쟤는 맨날 심심하겠다.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는 아마 안 들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관리자는 CEO다. 두 번째는 상담사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자로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평가지표 내려오는 거 있죠? 쪽지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갔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평가를 해마다 올해 거 가지고 내년에 평가해서 내후년에 저희가 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 하잖아요. 그게 군보조, 국비보조 이게 있는데 올해 평점이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거 가지고 내년에 평가를 할 때 평점이 좋지 않으면 200 몇 등이죠? 그 안에 들지 않으면 국비보조가 못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고 지나가는 게 매출도 물론 들어가지만 운영관리 시스템상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서 누락시키지 말고 다 입력을 하시고 교육이든 뉴스든 그게 뉴스가 1년에 몇 건, 또 방문자 수가 1년에 얼마, 그 다음에 게시판 글 올라오는 개수가 1년에 몇 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댓글이 얼마, 이게 다 통계 자료에 가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활용을 하셔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우리 마을에 댓글 수가 좀 적게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 운영지표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까지가 80점, 60점, 40점, 20점까지 해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거기에서 댓글이 부족하다. 그러면 열심히 댓글 좀 달아서 다음에 평점 받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게시판 글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마을 열심히 다니셔서 우리 마을에도 글이 많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게시판 수 때문에 저조해서 처음에 입사하셔가지고 게시판 글 하나도 안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 하나도 안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마을에서 매출을 올려도 그 부분 때문에 또 제대로 평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단에서 말씀 안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일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실적 입력 잘 하셔서 협편이 되신다면 오프라인 실적에서도 1% 낼 수 있으면 오프라인 실적 다 했다고 해서 100% 다 1% 안 올리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온라인 실적이 좀 저조하다 싶으시면 오프라인 실적이라도 많이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많이 해서 1% 정도 마을하고 회의를 해서 좀 그것도 내시면 그게 온라인 프로테이지 따져서 어느 정도 기준은 온라인으로 실적 옮겨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평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자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 저기 정감 화상방을 통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시고 그 화상방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배우시는 것도 있지만 전임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관리자 선생님들 조금 그래도 여러분보다 먼저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받는데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 관리자 선생님들끼리는 서로 뭔가가 통하기 때문에 절대 어설프게 안 가르쳐 주십니다. 자세히 다 가르쳐 주시니까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 여쭤봐서 조금 더 마을에 피해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우리 관리자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다, 지친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 공무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시군 공무원 선생님들 많이 괴롭히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많이 해결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많이 좀 상담하시고 그분들을 많이 괴롭히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운영관리 시스템에서 뭐 콘텐츠 작업이라든가 상품 등록을 하려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 하시는 분하고 또 그분들도 또 시군구에서 다 페이를 줘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또 많이 이용을 해서 저는 저번에 그 유지보수 담당자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을 들어와서 게시글도 좀 달아주고 댓글도 좀 달아주고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그런 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저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옆에서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는 우리 관리자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도 그렇고 경상도 각 도별로 각 그 군 시군구별로 따로 유지보수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서 그분들 일을 많이 시키세요. 그러면 상품 등록이든 뭐든 여기 계신 관리자 선생님들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또 도메인 작업도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가셔서 마을에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어서 평가받거나 모든 일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관리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